요즘 들어서는 노년의 성기능 보존하는 것도 관심도 많으시고 중요한 이슈 같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놀란 게 70대, 심지어는 70대 말 환자분들도 성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시술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닥터주 비뇨의학과 의원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개원해서 환자를 보면 이렇게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말 오랫동안 후학도 가리키시고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 질환 전문으로 진료를 하셨잖아요. 아산병원에서 네.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셨고 얼마나 많은 그 수술을 하셨는지를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겸손하셔서 그런데 좀 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니요, 자랑할 건 별로 없고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 홀랩을 저희가 한국에서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시작을 같이 했고, 홀랩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원장님은 뭐 5,000 케이스 이상을 했던 엄청나게 많은 홀랩을 하셨던 분이고, 저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홀랩 수술에 관여했고, 제가 아산에 있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홀랩 시연을 했고, 그때 워크숍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로 홀랩은 전립선 비대증의 기본적인 수술로 많이 발전돼 왔고, 저도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시술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전립선이 커지는 거죠. 보통 전립선은 이제 방광 밑에 존재하고 있고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생식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커지게 되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니까 요석이 감소가 되고 소변이 봐도 시원치 않고 한참 기다려야 소변이 나오고, 또 자주 보는 빈뇨, 요절박, 야간뇨 이런 증상들이 다 생길 수 있는 병이죠.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문진을 하게 되겠고요. 신체 검사를 시행합니다. 여기에 설문지를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 정도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전립선 초음파라든가 아니면 요속 검사, 잔뇨 검사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증상 점수나 여러 가지 배뇨일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환자의 증상이 치료할 만하다 하면은 그때부터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약물에 반응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부작용이 있다든가 혈뇨가 생긴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시술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각 치료마다 장단점이 있고 또 알맞는 환자군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잘 상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증상에 맞게, 환자에 맞게 선택하는 게 그게 참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리줌을 직접 도입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리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리줌 시술은 수증기를 통해서 전립선을 축소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줌 기구를 요도를 통해서 삽입하고 전립선에 수증기를 분산시킴으로 해서 전립선을 축소시키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입된 뜨거운 수증기가 전립선 내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은 점점 축소하게 됩니다. 그 시술 중에 환자분들이 좀 불안하거나 그럴 만한 시술은 아니죠, 교수님? 그럼요. 그래서 저도 직접 해보면 오히려 시술 자체보다는 마취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일단 하고 나면 시술 자체가 편안하니까 뭐 시술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한 게 없으시고 마취에 대한 그 기억만 맞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에게 이물질을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병증이 적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분 마취로 할 수도 있고요. 수면 마취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에게 진통제만 투여하면서도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마취가 힘들거나 불가능한 분들에서는 매우 아주 좋은 적응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쿠아블레이션이라는 치료는 같이 물을 사용해서 하지만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조직을 이렇게 없애는 방법이긴 하지만 출혈이 꽤 있어서 나중에 지혈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럴리프트는 부분 마취로 한다고 하지만 이물질을 몸에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환자분들이 거부감도 가질 수 있고 수루의 통증이라든가 염증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가 3차 기관에 있을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리즘을 택하게 됐습니다. 약물 치료에서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전립선의 크기는 정상 크기는 20g 정도 되지만 그 크기가 30g에서 80g 되는 경우를 저희가 적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분들 중에서 성기능에 대한 그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정이라든가 사정이 잘 안 된다든가 발기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계신데 이 시술의 장점은 이렇게 될 확률이 거의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3 내지 5% 미만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노년의 성기능 보존하는 것도 관심도 많으시고 중요한 이슈 같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저는 많이 놀란 게 70대, 심지어는 70대 말 환자분들도 성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시술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피부로 느껴지는 장점이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도 홀랩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리즘을 도입한 이유도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